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빈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혹시 뭐 기버라는 주제로 나눔이라고 해서 우리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네,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행정학이라는 거를 조금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그 행정학을 배워보니까요, 이제 뭐 조직학이나 혹은 뭐 조직 내에서 중요한 뭐 리더십 이런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흥미가 있어서 들어가가지고 한번 배우게 됐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조직학에 대해서 분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직하면은 막 그냥 뭐 위에서 막 시키는 거 하고 뭐 한국 기준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직학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습니다.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능형 조직형이 있었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간소형 조직형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사업부형 조직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매트릭스형 조직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최고로 효율적이고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적인 조직 구조가 뭐 기능적인 전문화와 더불어서 뭐 상품 서비스, 고객 지향 서비스까지 높았던 게 바로 이제 그 매트릭스형 조직 구조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또 그 기업 단체에서 많이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조직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돈을 벌 때 조금 유용할 것 같아서 조금 가져오게 되었고요. 또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4가지로 이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적 리더십이 뭐가 있을까 할 때 이제 대표적인 4가지가요. 첫 번째가 이제 그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돈 받고 뭐 일하는 거, 뭐 아르바이트 할 때 뭐 내가 보상을 뭐 얼마 10,000원 줄 테니까 저기 와서 물 떠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10,000원이다, 아싸 이러고 이제 물 떠와가지고 딱 하는데 그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네, 뭔가 보상을 받고 나서 그거를 이제 보상을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게 그 거래적 리더십이고요.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두 번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변화를 만들어 가자 막 이러면서 하는 그 리더십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큰 비전과 또 큰 목표를 이런 걸 제시를 해주면서 거기에 공감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열심히 또 그 몰입을 하는 그런 리더십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성원에게 그 경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특성한 또 리더십인데요. 네, 그래서 막 야 우리 저기로 가자 하면은 다 같이 이제 우르르르르 가가지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리더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약간 그런 리더십입니다. 네 번째 이제 도덕적 리더십인데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거를 계속 리더가 제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해시키면서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또 리더십 이론도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기버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3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버였는데요. 그 기버란 바로 기브 할 때 그 주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는 사람이 바로 기버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그 나눔을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아시나요? 네, 이거 이제 많이 그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던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고 받다 뭐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아까 말했던 조직 안에서의 그 사람들의 유형 분석을 했습니다. 3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받은 만큼 베푸는 사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사람, 뭐 이렇게 3가지로 유형이 그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저자는 바로 3번 아낌없이 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과학적인 그 연구를 조금 추진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 한국에서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위키백과 이거 아시나요? 네, 뭐 많이 그 궁금증이 떠오르면 네이버의 검색창에 뭐 라면 잘 끓이는 방법 이런 거 치면은 그 지식인들 여러 가지 그 글을 올리고 거기에서 뭐 라면은 그 봉지에 적혀져 있는 사용 그 방법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주는. 네,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막 여러 가지 다 달아도 심지어 변호사들도 막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하더라고요. 그 전문 지식으로 또 작성이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위키백과랑 뭐 지식인 등은 작성자 모두가 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제 선의의 행동으로 자신의 그 지식 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지식을 막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브앤테이크의 저자는 그 주는 사람이 성공하게 만드는 철학
유형에 대해서 아까 이제 조직이 어떻게 성공하면 하게 되는지 사람 유형을 연구하면서 한번 철학을 좀 세웠던 게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유형 중에서 아까 1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또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만큼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매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낌없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기버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셋 중에 누가 성공하는지를 개인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성과가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 바로 기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막 주기만 하니까 성공이 좀 더디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기버가 좋은 것 같은데 왜 기버가 이렇게 성과를 못 내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정작 자기 일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라 가지고 그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치를 너무 보고 남들을 너무 많이 도와준 나머지 자기의 시간이 없었다. 네, 그것 때문에 자기 개인의 성과가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다 그러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조직적으로 좀 넘어가면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좀 다르게 정리됐던 게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기버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남을 도와서요, 조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더 주고 있었습니다. 나 개인적인 것보다는 내 주변의 조직을 향상시키는 것을 데이터로 나오게 되었고요. 또 팀에서 기버와 같은 행동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기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 조직에 많을수록 그 기업의 이윤이나 또 혹은 이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 그 조직의 운영비 지출 또한 낮다고 이렇게 통계가 또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버만 넘쳐났으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버인테이크의 저자는 분석 중에 최고의 성과를 낸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로 검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까 기버, 테이커, 매처라는 그런 이제 유형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도 바로 최고의 유형을 낸 사람은 바로 이상하게 기버였다라는 것을 또 통계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어떤 유형인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누구는 이제 뭔가 아까 이제 기버인 사람이 있을 테고, 누구는 이제 매처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누구는 이제 테이커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잘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버는 아닌 것 같고요. 테이커나 매처 이런 유형이 요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완전히 좀 기버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장난을 치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막 주고 막 진짜로 정말 아무 생각의 결을 없이 그냥 막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가 그런 저를 보면서 야, 혹시 너 생각이 없냐? 혹시 너 바보야? 이런 말도 좀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어색하게 막 허허허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넘겼던 그런 일화가 또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은 그런 줄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버를 떠올리니까요, 저는 이제 모교의 인재상이 또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저희 모교의 인재상이 바로 글로벌 서번트 리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또 이제 아까 4가지 유형 중에서 최근에 5가지로 연구된 게 서번트 리더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모교의 인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 중이나 혹은 우리 조직 속에서도 나의 일보다는 먼저 남들을 뭔가 바라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제 서번트 리더라고 이론상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행정학과를 배우면서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행정학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얘들아, 서번트 리더십이란 뭐냐 하면 한 조직을, 한 회사 사무실을 비유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어떤 사원이 커피를 타주는 사람이 있었다. 네, 커피를 매일 타줬다고 합니다. 타주면서 오늘도 힘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늘도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커피를 타줬던 그런 사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회사 속에서는 그 사람이 막 일도 막 못하고 저 사람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막 뒷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매일 막 커피만 타주고 뭐 하는 일은 막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어느 날 그 사원이 커피를 맨날 타주던 사원이 그만두게 된 거예요.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회사가 그 사원이 그만두니까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냐? 막 이제 쓰레기통 회사 사무실의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지 않았고요. 매일매일 그 비어있던 쓰레기통이 이제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상사가 계속 니 왜 쓰레기 안 치우냐고 막 그 책임 전가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커피를 맨날 타주던 그 사원이 바로 교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그 회사에서 서번트 리더야. 그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서번트 리더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네, 한번 5분짜리인데 한번 다 같이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회사가 나옵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그 조직의 구성원 중에는 꼭 필요한 사람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이는 내 경쟁 상대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박주임. 그는 내가 볼 때 우리 조직에 있으나 마나한 필요 없는 사람이다. 후배들 뒤치다거리나 하기 일쑤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서류함 정리에 퇴근 시간을 넘기는 것이 일상이며 아침마다 다른 이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하는 무능한 사람. 참, 이용래 씨, 이거 지금 보고라고 한 거야? 참. 과장님, 그거 제가 작성한 겁니다. 아니, 박주임, 보고 한두 번 해봐요? 예?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이게? 참, 진짜. 다시 하세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이제는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한심한 사람. 어쨌든 그는 이번 승진에서 누락될 것이 뻔했고 나로선 그런 그가 고마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동안 고마웠어요. 박주임. 그가 남기고 간 빈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것이었다. 김대리! 예, 과장님. 그, 서류함 정리 아직 안 했어? 그거요? 그거 몇 번 얘기해야 돼, 그거? 이제 내가 저번에 그거 해놓으란 거 안 해놨어요? 정리해놓으라 그랬잖아. 해놓으라 그랬는데. 그 누가 됐든 빨리 정리 좀 해놔, 예, 뭐야, 이게? 알겠습니다. 이제 좀 해놔요. 예.
문득 박주임이 끓여다 준 커피가 그리워졌다. 이런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 뭐 회사에서 많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버라는 주제로 기버를 생각하니까요, 이런 서번트 학교에서 행정학에서 배웠던 서번트 리더십 이게 떠올라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사실 이 영상도 이제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말하면서 보여줬던 영상인데, 그 외에 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자, 우리 학교 인재상은 이 서번트 리더십이고, 사실 근데 이 리더십은 이 대학을 만든 그 문선명 선생의 리더십을 참고해서 본인이 이제 학교 간부에 있을 때 인재상으로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행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리더십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선명 선생님의 리더십을 그래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어떻게 사셨나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요, 기버 사상을 어쨌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뭐 공짜로 밥을 먹여주는 집이라고 해서, 과거에 문선명 선생님의 집은 나눔을 많이 했던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위에 만주 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꼭 문선명 선생님 집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가면서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그 집에 이제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면은 배고픈 사람인 걸 알고 문선명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밥상을 들고 나가서 무조건 공짜로 이렇게 먹여주는 일을 보고 자라왔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혹시나 챙겨주지 못하면 할아버지가 또 나가서 그거를 밥상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에게 밥을 다 먹여주셨다고 합니다. 공짜로 먹여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셨기 때문에 또 기버 사상을 또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문선명 선생님께서 어른이 되시고 한 가지 또 좋은 일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네, 뭐 가난한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식량 제조 활동을 통해서 또 나눔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네, 뭐 세상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그렇게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프리카도 다녀보시고 미국도 다녀보시게 되었는데요. 한 일하러 또 미국에 가셨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시니까 이제 식량 아프리카에 가서 하루에도 통계적으로 하루에도 2만 명이나 되는 아이가 기아 밥을 못 먹어서 죽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올라가셨는데 신기하게 생선잡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생선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대부분의 생선을 먹지 않고 버렸다고 하는데요. 버린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이 물고기들을 멍태? 네, 이 물고기들을 가지면은 오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버리네. 이 물고기들이 있으면은 피쉬 파우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버리네. 그거를 만들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 아프리카에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먹고 죽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사람들이 죽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거 모르네 하신 게 이제 기계를 사가지고
네, 생선을 이렇게 이제 그 가공하는 그 어묵을 만드는 공장도 차리시고요. 피쉬 파우더를 만드는 그런 공장도 차려가지고요. 실제로 그거를 피쉬 파우더라 어묵을 만들어서 거기 아프리카에 또 보내주시기도 하는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뭐 예전에 이제 뭐 한국이나 또 혹은 북한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이런 곳에 그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그 뭐 기계를 사가지고요. 그 선진국의 기계를 사서 기술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그 기술을 무료로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활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뭐 판다 자동차랑 뭐 북한에는 평화 자동차라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또 자동차 생산에 도움도 많이 주시고요. 네, 한국에도 계속 그런 뭐 자동차 기술도 더불어서 그런 그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줬던 어쨌든 그런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눔 활동을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집안 내력으로 많이 하시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그 아내분인 한학자 선생님도 그 나눔 활동을 많이 하셨던 기버셨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뭐 그 돈이 많이 그 결혼을 하시고 나서 문선명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세계 선교 같은 데 많이 그 다 보내셨다고도 하고요. 또 남편이 오랜만에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해주면 그거를 받자마자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준 반지 어디 있어 이렇게 또 질문도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에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가난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걸 보시고 뭐 구두, 옷장에서 여러 가지 구두나 혹은 옷이나 혹은 남편의 넥타이까지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제 완전 주고 잊어버리시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선하게 사셔가지고요. 네, 또 기버적인 그 표본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학자 선생님께서는 그 베스트셀러로서 책도 하나 집필을 하셨는데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돈이 지갑 속에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돈이 흘러가느냐, 그 돈의 행로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라는 또 그 장문이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는 참사랑은 위하여 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랑이다라고 또 이 책 안에서 집필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의 행로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고 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걸 딱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거 기버적인 삶, 또 그 안에서의 그 서번트적인 리더십이 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뭐 학교에서 뭐 행정학 수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그 기브 앤 테이커라는 책을 통해서 또 그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 희망누리에 참석하신 그 청년분들께서도 내 속에 처해 있는 혹은 이곳 속에서도 그 조직 안에서도 조직의 그 발전에 기여하는 그 안에서의 그 의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기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달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나눔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